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구신학교 여름 특강 상담학과 조손 상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손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조손 가정의 문제와 조손 가정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조손 가정의 부모, 즉 조부모 및 양육부모와 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조손 가정의 부모, 조부모 및 양육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손 가정 조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손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손 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조손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혈연적 관계, 조손 과정의 혈연적 관계에서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모가 되는 그런 관계를 조손 가정의 제1 부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2 부모는 양육부모, 혈연적인 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양육해 주는 그런 손자녀의 관계를 양육부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손 가정의 문제와 조손 가정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조손, 즉 조부모와 손자녀의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외로움,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이 조손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손 가정에서 손자녀와 조부모의 세대 차이로 인하여서 의사소통의 단절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하고 우울한 심리, 또 정서적 안녕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손 가정의 문제는 조손 가정의 손자녀는 적절한 지지 체계의 부재로 인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양육 및 훈육 행동의 질을 저하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비행이나 또 성격적, 정서적 결손과 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손 가정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을 보면은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보면은 의사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한 이해를 이룩하고 또 의식하는 태도, 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서 상호 간의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수신자와 성신자의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복합적인 쌍방적 과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인 간의 상호 관계적인 기능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조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유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소통은 인간 사회에 필수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부모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설교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방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화를 돋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중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도와주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공감적 또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가진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육부모를 말하죠. 이 조부모는 손자녀 및 양육자녀에게 애정, 관심, 배려와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과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게 행동한다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조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조부모는 손자녀 및 양육자녀와의 관계는 생물학적이거나 또 시대적으로 적어도 40년 이상의 연령의 간격이 있는 이 연령차의 관계로 인하여서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세 번째 문제점은 조부모와 손자녀 및 양육자녀 간은 사회적인 지위, 권위, 문화, 사상, 가치, 즐거움, 취미 등 넘어설 수 없는 차이들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조부모가 어린 손자녀나 사춘기의 손자녀 및 양육자녀들을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할 때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이 막히고 대화가 단절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서 감정과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긍정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긍정적 의사소통은 조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과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유형 중에 두 번째는 문제형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문제형 의사소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의 유형은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메시지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이 유메시지 의사소통이란 명령, 경고, 설교 등의 행태로서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또는 자녀에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아이인가라는 식의 해석을 해주는 이러한 의사소통이 바로 상대를 지적하는 유메시지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아이메시지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 아이메시지 의사소통이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조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조부모의 입장 및 느낌을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자녀의 긍정적인 자화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조손 가정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첫째가 의사소통이었고 두 번째는 양육 효능감입니다. 양육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조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양육 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조부모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 양육 효능감의 부재로 손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표현돼서 손자녀 간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부모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공유하게 되는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양육 효능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부모와 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효과적 듣기, 즉 적극적 경청입니다.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듣고 있다는 자세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잘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무나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은요, 이야기할 때에 초점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조부모는 있는 그대로 들어줌으로써 조손 자녀가 당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자녀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 중에서 반영적 경청이란 어린이의 감정과 의미를 반영하는, 즉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조손 자녀의 손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위 비평가적이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손자녀는 조부모와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조손 아이의 감정과 의미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조선 아이와의 공감이나 의사소통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영적인 경청은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반영적 경청은 너는 무엇 했구나, 무엇 했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린이의 감정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거울에 빛이 반사하듯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반영적 경청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두 번째는 대안 찾기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므로 적절할 때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을 찾는 과정은 충고하는 것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아라 또는 나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충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 충고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손자녀를 조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충고를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조부모의 충고에 대해 의심하고 또 충고대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의 충고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조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녀에게 대안에 대해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손자녀로 하여금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안 선택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부모 손자녀에서 대안을 찾는 단계를 살펴보면요, 먼저 아이의 감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영적 경청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너는 화가 났구나, 너는 기분이 상했구나 라고 이렇게 반영적 경청을 해주는 거고요. 또 대안 찾기 단계 중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짜서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의논할 때 아이에게 많은 생각을 이끌어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안을 찾는 단계 중에서 하나는 아이가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여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대안 찾기 단계 중에 하나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안 찾는 단계 또 하나는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니? 언제 이것을 할 예정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대안 찾는 단계는 평가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을 얼마 동안 할 거니? 이 일에 대해 언제 다시 이야기해 볼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너무 빨리 대안 찾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지나치게 서두른다면 아이는 채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는 뒤에서 아이가 대안을 찾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선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럴듯한 생각을 유출해내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상적인 어투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일
무엇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생각을 얻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도록 제한은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세 번째는 효과적 말하기, 즉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부모들은 손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녀에게 무엇을 시킬 때에는 최소한 한 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손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이야기가 반복되어 들려지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조부모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녀가 이 손자녀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나게 컴퓨터를 하고 있는 손자녀에게 빨리 숙제해라, 그만두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어린이에게 엄마 신장 다녀올 동안 숙제해 놓아라 하는 이런 경우, 이런 때는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기머거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반영적 경청이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나 전달법,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싶어 하도록 대화하는 대화법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이요 아이 메시지다 라는 것이죠.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를 보면은 메시지는 단순히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에서 메시지는 부모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느낌을 말하는 것, 어린이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학교가 끝나고 연락이 없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린이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의 행동 결과에 따른 부모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다 하는 것이죠. 흔히 부모들은 너 왜 연락도 없이 늦게 오는 거니? 라고 너 유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유 메시지란 어린아이를 탓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는 행동 그 자체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저 부모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말하고 다음으로 행동의 결과 때문에 생긴 부모의 느낌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나는 무엇하고 느낀다, 느낌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결과 무엇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왜냐하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부모의 느낌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으로 인한 결과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 메시지는 부모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린이를 힐책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네 번째 기타 사항들은 서로 헤어져 있다가 만날 때 미소로 맞이하는 것이고요. 또 피곤해 있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심각한 주제의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말과 표현이나 몸짓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알아, 이해해, 그래와 같은 말로 동의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해 주고 부모의 기쁜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말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 내용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건강한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화 중에 자녀가 말하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읽어주고 부모의 속마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자신의 의견은 여유를 갖고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려는 충동을 억누러야 합니다. 그건 옳지 않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이러한 대화는 아주 금물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왜로 시작하는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늦었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라는 결실 없는 대화를 유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좋지 않는 질문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대신에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로 대처해서 질문하면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방법으로 자녀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를 전하는 작은 메모를 식탁 위에나 침실 거울에 붙여두는 창의적인 대화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부모 손자녀 간의 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쉬운 변수이기에 조부모 손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시에 서로가 많은 시간을 갖고 관심사를 의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대신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대체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형태, 즉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설교하고 비판할 때는 오히려 자녀에게 반항심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갈등의 요소가 발생된다 하는 것이죠. 이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즉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또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이중 속박을 주지 말고 효율적 의사소통, 즉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공감적 지지적 발언을 하고 효과적인 문제 기술을 가진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세대 차이를 좁혀 갈등 문제를 감소시키고 원만한 조부모 손자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부모 손자녀 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자녀 마지막 여섯 번째,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9회기까지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1회기의 도입 단계에서 목표는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참여 동기가 유발하게 해야 되고요.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집단 규칙을 소개하고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때 자기소개를 통해서 별칭을 짓고 참여 동기들을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공유와 설명을 통해서 향후 집단 참여 동기를 높이고 개인별 목표와 집단의 목표를 구체화시켜주고 집단의 안내자로서 집단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참여자 간의 나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 1회기
도입 단계다 하는 것이죠. 이해기에는 조부모 손자녀 이해하기입니다. 목표는 손자녀 및 조부모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손자녀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손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조부모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보고 효과적인 부모 역할 기초를 다지는데 상담사의 역할은 세대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매개자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손자녀 세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도모해야 되고 조부모 자신을 돌아보고 오픈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촉진시켜야 되고 개별 구성원의 심리적인 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3회전에는 양육 효능감 이해하는 겁니다. 양육 효능감의 개념 이해와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세부 내용은 효능감의 정보원을 이해하고 양육 효능감을 스스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데 상담사의 역할은 양육 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인이 양육된 경험, 양육자로서의 경험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회상과 점검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기에는 내 안의 양육 효능감 찾는 겁니다. 목표는 긍정적 경험 회상하고 장점 발견을 통한 조부모로서의 양육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또 세부 내용은 삶 속에서 힘들었던 일을 잘 극복할 경험 이야기를 나누기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힘을 찾고 자신의 장점을 찾게 하는 것이죠.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자신의 효능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집단 내에서 지지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고요. 집단 구성원 간의 협력과 공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전체로서의 응집과 나눔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5회기에는 감정 읽기입니다. 목표는 표현 뒤에 감추어진 느낌을 찾아내고 그 느낌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습득 및 쌍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익히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감정과 의사소통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의를 집중하여서 반응하고 피드백의 전달에 유의해 줘야 되고요. 경청과 반응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모델링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참가자의 다양한 감정을 읽고 표현함으로써 재명령, 재정의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6회기에는 의사소통 기초 다지기입니다. 목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이해하고 반영적 경청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의사소통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천적 모델링을 제시를 통해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균형 있게 개입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7회기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입니다. 목표는 손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은 의사소통의 방법에 따라 사실에 왜곡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나 전달법을 익히는 것인데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활동을 촉진하고 옹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모델링 역할 수행으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8회기에는 제3의 대안을 찾는 겁니다. 목표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립된 갈등을 제3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때 세부 내용은 갈등 해결 기법을 익히기, 또 역할극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와 또 행동 등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용적 자세를 취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회기에는 이제 수료식을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능력을 재인식하고 손자녀를 초대한 수료식을 통해서 조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 내에서 확대 유지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데 목표를 두고요. 세부 내용은 지난 회기들에 대한 회상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고 손자녀 초청 파티하고 또 상장을 수여하고 소감문을 나누도록 하는데,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그간의 학습된 부분을 명료화하여 이해를 돕고 스스로도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회상을 도우며 프로그램 참가를 치하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자긍심과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서운함 등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피드백하고 성취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의 계획과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부모와 조손, 손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를 통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부모 교육과 자녀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맞추어 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이메시지 나전달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조손 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부 상담,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 간의 관계, 가족 상담을 좀 범위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